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육해 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부대들이 잇따라 창설됐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제주도의 제주기지전대와 구여단을, 공군은 합동작전 전문부대인 전술항공통제단을 창설했습니다. 보도에 양희룡 기자입니다. 제주도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해병대 구여단이 1일 창설됐습니다. 해병대 구여단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해체된 해군 제주방어사령부의 뒤를 잇습니다. 제주도와 부속도서 방어는 물론 국지도발 대비작전과 통합방위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포항 해병대의 대대급 부대를 제주도에 배치해 상시 운용하고 적의 침투나 테러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게 됩니다. 재난재해 상황 때도 즉각 조치가 가능한 능력과 태세도 갖췄습니다. 부대는 또 공항과 항만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 방어와 함께 제주도와 전남 남해권의 유무인도서 수색 정찰을 실시하고 신형 제독차를 확보해 화학 테러에 대비할 수 있는 화생방 신속 대응팀도 운영합니다.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은 부대 창설식에서 부대 전 장병이 제주도는 나의 고향이며 제주도민은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해군은 이날 제주기지전대를 창설했습니다. 해군 제주기지전대는 제주 민군 복합항 항만 방어와 군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군도 공지해 합동작전 전문부대인 36 전술항공통제전대를 승격시켜 전술항공통제단을 창설했습니다. 전술항공통제단 창설은 합동작전에 대한 소요 증가와 임무의 중요성이 향상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공군은 전술항공통제단 창설과 함께 전술항공통제 임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동서부 항공지원작전본부를 해체하고 대신 육군 6개 군단과 해군 작전사령부의 항공지원작전본부를 새로 창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공군이 전시 활주로가 파괴된 상황을 가정한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평소에 일반 도로로 사용되는 비상활주로는 전시 항공기가 비상착륙해 연료 보급과 재무장을 하는 주요 군사시설입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남지 비상활주로입니다. 공군의 주력인 KF-16 전투기가 미끄러지듯 착륙한 뒤 활주로를 찍고 다시 가볍게 이륙합니다. F-15K, F-4E 전투기도 차례로 비상착륙을 시도한 뒤 이륙합니다. 공군이 1일 실시한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입니다. 비상활주로는 적의 공격으로 기지 활주로가 파괴된 경우에 대비해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고 연료 보급과 재무장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 대비 활주로입니다. 평시 일반 국도로 사용되지만 전시엔 항공기가 비상착륙하는 주요 군사시설입니다. 비상활주로는 공군기지의 활주로와는 달리 이착륙 정보를 알려주는 관제탑 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종사들의 유관과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를 이용해 착륙 지점과 속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활주로는 기지 활주로에 비해 대체로 길이가 짧고 폭이 좁아 이착륙 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을 가정해 비상활주로 이착륙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사시 작전 지속성을 높이고 항공기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엔 공군의 전투기와 수송기, 훈련기 등 10여 대의 항공기가 참가했으며 훈련에 적극 협조해준 인근 지역 주민 70여 명을 초청해 C-130 수송기 체험 비행 행사도 가졌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지난 8월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오른쪽 발목을 잃었던 김정원 하사가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빠른 회복으로 혼자서도 잘 걷고 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루빨리 군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4일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대가 폭발해 김정원, 하재헌 하사가 다리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 후 지난 10월 7일부터 두 하사는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해 치료와 재활훈련에 전념했습니다. 그로부터 57일이 지난 12월 2일, 이들 중 김정원 하사가 먼저 병원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약간은 부자연스럽지만 주위의 도움 없이 씩씩하게 걷는 모습이 감동을 줬습니다. 중앙보훈병원은
그동안 김하사가 하루빨리 일상생활과 군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치료 경과가 순조로워서 오늘 퇴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활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수중 치료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고가 기계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김하사의 강한 정신력과 성실한 재활 과정 이수로 이제는 걷는 것뿐만 아니라 가볍게 뛰고 점프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정말 정성과 그런 사랑을 관심을 해주시는 게 너무 이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받는 그런 느낌을 잘 가지고 다 돌아가서 이제 군에서도 그런 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재현 하사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김하사는 선배로서 후임을 아끼는 마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재현 하사도 제 후배고 저도 이제 선배로서 뭔가 좀 더 보여주기, 회복을 잘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큰 부상을 입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귀 의지를 밝힌 김정원 하사. 그의 모습에서 신안보 세대라 불리는 우리 군 장병과 군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동한 김정원 하사는 약 2달에 걸친 마무리 재활치료 후에 군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첨단 국방산업전이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무인 장비와 첨단 IT 기술이 융합된 무선 통신 기술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윤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첨단 국방산업전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장비는 무인형 로봇. 그중 선두주자는 역시 드론으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펠러를 단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드론들이 성능을 자랑합니다. 주식회사 네스엔텍과 두시텍, 한국전기비행에서 성능 좋은 최신 장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인형 모노레일도 전시회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개발자는 한국 모노레일 주식회사로 30년 이상 민간 모노레일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군에서도 쓰임새가 유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노레일로 군병력과 보급품 등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고 DMZ 부근에서 군장병 대신 감시정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GOP 내에는 이 군용 모노레일과 이동형 무인 감시 시스템으로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현대화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첨단 국방산업전에 참가한 민간이나 벤처업체는 120여 곳. 무인 장비와 IT 기술 장비, 여러 아이디어 장비 등 자신들의 제품을 설명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학연군에서도 이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첨단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소요는 질적, 양적 모든 측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시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공유하는 정보가 우리 군이 전투형 강군과 미래 과학군으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첨단 IT 기술이 융합된 미래 이동형 기지국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간 기업인 효성 ITX에서 군을 위해 내놓은 제품. 유사시 적의 공격으로 통신망이 파괴돼도 원활한 무선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든 장비입니다. 군용 차량에 기지국을 장착하면 최대 15km 반경 안에 포함된 아군 병력은 LTE급 무선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군 쪽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IT 부분이 많이 이제 힘든데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앞으로 국방에 좀 도움이 되는 업체로 거듭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창조 경제. 그 결실을 볼 수 있는 민군 기술 융합의 자리가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국방부는 2일 제14회 병영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장병들은 다양한 장르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문학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장병들의 문예 창작 능력 개발과 사기 증진을 위한 이번 공모전에는
시와 수필, 단편소설 등 3개 부문에서 모두 4천여 편의 장병들이 응모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2편, 가작 3편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최우수상은 시부문에서 육군 3공병여단 황태성 대위가, 수필 부문은 육군 정보사령부 전하나 대위가, 그리고 단편소설 부문은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최용우 병장이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방부 장관 상장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됐으며 한국문인협회 회원 자격이 부여돼 문인 등단의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우수상과 가작 수상자에게는 국방부 장관 상장과 각각 상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일 주식회사 한솥후원으로 제4회 애국가 부르기 UCC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애국가 부르는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주제로 모든 국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며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극복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고자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김을동 국회의원, 주식회사 한솥 부사장, 수상팀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대회에는 모두 420여 팀이 응모했으며 동해물과 백두산상은 육군수도군단 10화생방대대가 선정됐고 남산위의 저소나무상은 경북 소천초등학교, 광주 선운중학교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애국가 부르기 UCC 공모전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하나 돼 우리 땅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회국 정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무수첩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달라지는 모집병 제도에 관해서 병무청 김용두 부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내년부터 모집병 선발 방법이 변경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변경되는 겁니까? 네, 대한민국 최전방 수호병 1차 선발 계획 인원을 지난해에는 계획 대비 150%를 선발했었는데 내년에는 200%를 전산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신체 등의 점수와 고등학교 출석 결석 사항, 그리고 사회봉사 실적 등 가산점을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월 모집하던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병, 그리고 연고지 복무병을 분기 단위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150%에서 200%로 늘렸다는 건 그만큼 좀 더 소수 최정예 요원을 선발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체 등이 점수가 높고 고등학교 출석 결석 사항이 없고 네네. 또 사회봉사 시간이 많은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1차 선발 인원을 200%로 늘렸습니다. 네, 동반 입대 같은 경우는 친구하고 함께 입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뭐 직계 가족병 그리고 연고지 복무병은 무엇인지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직계 가족병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형제 자매 등 가족이 군 복무했던 그 부대로 지원해서 복무를 하게 되는 모집병입니다. 직계 가족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대는 전방 일상군 예하 4단 또는 여단이고요. 이 작전사령부 예하 후방부대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형제 자매가 현재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신분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같은 사단으로 지원할 수가 없고 다른 사단이나 여단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고지 복무병은 전방 일상군에 있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요. 네. 1군 예하 강릉, 춘천, 그리고 3군 예하 연천, 포천 이렇게 각 1, 3군 예하 11개 지역씩 현재 살고 있거나 그리고 과거에 2년 이상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원해서 그 부대에 지원하는 모집병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일부 특기에서는 모집 선발을 폐지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내년에 올해까지 자격 면허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했던 야전 공병이나 105mm 견인포 그리고 155mm 견인포, 자주포 4개 특기는 모집병 선발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전원 징집병으로 충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해군 공군 맞춤 특기병도 새로 신설했습니다. 맞춤 특기병이란 군에 입영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기술 훈련을 받고 건설, 기계, 통신 등 분야 특기병으로 복무하는 제도로
전역 후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맞춤 특기병이란 고졸 학력인 사람이 지원할 수가 있고요. 올 9월까지 532명이 지원해 입영을 했거나 현재 기술훈련 중에 있으며 9명은 취업을 해서 입영 대기 중입니다. 이 취업한 사람들은 24세까지 본인이 원하면 입영을 연기했다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해군하고 해병대하고 공군을 원래 모집을 했을 때 일반 분야하고 기술 분야하고 나눠서 선발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내년부터는 일반 분야 모집을 할 때 고교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2015년의 경우 해군, 해병대, 공군 일반 분야 모집할 때 네. 고등학교 성적을 반영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 분야가 폐지되기 때문에 기술 분야만 모집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고교 성적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 기준을 자격 면허 점수와 전공 학과 그리고 사회봉사 실적 등 가산점을 합산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년부터 합격 기준을 말씀드리면 네. 해군, 해병대, 공군의 경우 기술 자격 점수 40%, 그리고 전공학과 30%, 또 고등학교 출석 결석 사항 10%, 그리고 나머지 20%는 가산점을 반영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산점은 헌혈이나 사회봉사 시간, 그리고 한국어 능력 검정 성적, 또 한국사 능력 검정 성적을 반영해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해군, 해병대, 공군에 지원하실 분들은 자기 합격 가능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알아보시고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홍보원이 장병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방TV와 국방일보, 국방FM 등 매체별 모니터 요원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요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모니터 보고서 제출과 워크숍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니터 요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접수는 12월 5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홍보원 매체 전략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군수품 품질 개선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족도가 낮은 장병들의 생필품을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해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외관과 기능 개선을 지향하며 총기 멜빵끈과 야전삽 등이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방부가 유엔 대표부 군사협력관을 선발합니다. 육군 중령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2016년 8월부터 2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영어 능력이 우수하고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인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12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인사사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남수단 한빛부대 해외 파병 인원을 추가로 선발합니다. 12월 6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교육을 거쳐 2016년 2월과 3월에 출국합니다. 법무장교와 군의관, 공병장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인사사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정원 하사가 재활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재진을 향해 전프를 하며 하루빨리 부대에 복귀하고 싶다는 김 하사의 말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꼭 군에 다시 복귀해서 지금의 그 당당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